안녕하십니까 올시 여러분,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내용은요, 오늘은 바로 DPF를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DPF를 완전하게 잘라서 앞이고 뒤고 잘라서 뒤에서 물과 압력을 뻥 쏘는 그러한 영상을 남기고 싶었는데 여지까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던 정상적인 막힌 DPF가 필요해요. 깨지거나 녹지 않은 그런 DPF가 하나 필요한데, 손님 차에서 그 DPF를 떼어다가 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장난 DPF를 제가 여러 개 썰어봤지만 고장난 DPF는 거의 대부분이 뒤에서 물과 압력을 쏘면은 검댕이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검댕이들이 600도 내지는 700도 안쪽에서 재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서 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보통 보면은 대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DPF만 이렇게 따로 촉매랑 DPF만 이렇게 나눌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가 마침 들어온 거죠.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골프 6세대 머플러 끝단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깨끗하죠? 검댕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DPF는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DPF와 촉매가 분리가 된다는 장점 아니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뒷단입니다. 깨끗하죠?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DPF를 클리닝하는 중이에요. 갈색깔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정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숯이라고도 하죠. 폭스바겐 7세대 골프 7세대에서 탈거한 DPF인데요. 이 DPF 같은 경우는 촉매 따로, DPF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램프로 돼 있어서 열어서 뒷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앞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클리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뒤에다가 물과 압력을 집어넣어서 말이죠. 그러면 이 앞에 실제 이 DPF 셀들로 어떻게 물과 재들이 튀어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 속에는 DPF가 완전히 막 지렁이처럼 쭉쭉쭉쭉 나오는 거를 제가 그나마 조금 잘 영상을 담아냈습니다. 정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다랗게 나오는 이게 바로 우리가 애쉬라고 부르는 재입니다. 재. 맑은 물로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만 따로 저희가 채취를 해서 상황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원래는 막 진짜 길게 쫙 쭉쭉 막 쭉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나오던 차들은 왜 이렇게 갈색 물로만 나오고 다 이렇게 길게 안 나왔냐? 그건 바로 DPF가 이렇게 있다면은요, 이 통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도 뚫려 있고 이 앞에도 뚫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요 입구 쪽도 DPF 몸체보다는 입구 쪽이 이렇게 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출구 쪽도 DPF 몸체에 비해서 이렇게 얇습니다. 이쪽에서 물과 압력으로 뻥 쏟게 되면은 이 DPF 셀에서 나온 재들이, 알갱이들이 막 이런 데 부딪히고 물과 압력에 막 믹싱이 되면서 다 가루화돼서 이렇게 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그냥 쏴버리면 어딘가에 저항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차가 사례가 참 좋다는 게, 이쪽 면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과 압력을 여기서 빵 쐈을 때 이 앞쪽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 마땅히 예를 들 수 있는 게 찾다가 요 물통밖에는 생각이 안 나서 이걸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사례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이 DPF를 어떻게 클리닝이 되고 있는지 완벽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이것이 바로 티탄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DPF 담체입니다. 좀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나요? 구조가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어진 DPF보다 일단은 일체감이 좋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도 많이 적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DPF 작품은 요만한 네모난 블럭들을 시멘트화 시켜서 서로 붙여서 만든 그러한 DPF죠. 그런데 이 티탄산 알루미늄은 그대로 그냥 원통 그 한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래서 고장날 확률이 제 생각에도 매우 적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례들도 매우 적은 것 같고, 뭐 이거는 제가 아직 뭐라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DPF 클리닝은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한번 저한테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매연이 안 나가는 그런 작은 미세한 통로들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물과 압력이 그렇게 뻥 뚫는다고 해서 나가겠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그 물이라는 녀석이 지금까지 쌓여있던 노폐물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서 압력으로 같이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색깔들의 재들이 최대한 많이 뽑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지금까지 사용했던 만큼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DPF 재들이 그 셀에 그 이렇게 막 국수가락처럼 이렇게 나온 그 재들이 셀에 쭉 길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연 덩어리들이 타고 나면 쭉 재가 되지만 이 재는 더 이상 타지 않아요.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이 재는 밖으로 어떻게든 배출시켜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쌓여가겠죠. DPF가 사이즈가 요만하다면 매연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이겠죠. 이렇게 쭉 쌓이다가 연소가 돼서 재생이 되면 재가 요만큼 남을 것이고, 또 이렇게 쌓이다가 또 재가 요만큼 남을 것이고, 또 쌓이다가 재가 이만큼 남을 거고, 또 쌓이다가 재가 이렇게 남고, 또 쌓이다가 재가 이렇게 남고, 결국엔 막히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게 배기가스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시동이 꺼져버리거나 완전히 막혀버리면 출력이 저하되거나, 내지는 그 압력으로 뚫고 깨트려버리고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DPF가 키로수가 누적이 되면 왜 연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지. DPF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후분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곧 연료를 더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매연을 태우기 위해서는 연료를 강제적으로 후분사를 통해서 배기가스와 연료를 같이 DPF 쪽으로 보내주죠. DPF에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PM 덩어리들을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매연이 요만큼 쌓였다가 재생을 하는 이 사이클이 점점 쭉 갔다가 막혔다가 이게 이렇게 왔다 결국엔 나중엔 요 모가지 끝에서 달랑달랑 재생을 하고 또 재생을 하고 또 재생을 하고 또 재생을 하고 또 재생을 하고 그러겠죠. 매연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연비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후분사를 시도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DPF가 어떻게 그 물과 압력으로 노폐물들을 다 끄집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재들은 어떤 색이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차들은 DPF 클리닝을 하면은 시꺼멓게 나오고 어떤 차들은 이렇게 시꺼멓게 나오다가도 금방 갈색으로 잘 나오고,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차들은 검은색으로 나오고 어떤 차들은 갈색으로 나오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다음번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다 낫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요번에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좀 바꿨는데 너무 느려요. 제가 편집을 지금까지 하면서 예전 노트북으로 계속 편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한 편 만드는데 10번도 넘게 튕겨서 재부팅 되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요번에 컴퓨터를 바꿨어요. 그것도 맥으로 말이죠. 윈도우 시스템만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30 넘도록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맥킨토시는 요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잘 적응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폰 예전에 구매했을 때 딱 하루 만에 집어 던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침대에다가. 요번엔 부디 잘 적응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맥킨토시 쪽으로 바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파이널 컷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집 툴인 프리미어를 사용하다가 이 튕기고 뭐 렌더링 되는 속도, 아무튼 프리뷰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엔 프리미어를 접고 파이널 컷으로 옮겨 타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편 영상이 뭐였더라, 렉스턴 그 부들부들 떠는 부조편에서부터는 맥킨토시로 애플 맥북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또 새로 배우려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차피 끝까지 죽기 전까지 배우고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배워서 더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